오늘은 박순혁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작가님 오늘도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셀프 소개 준비 안 해왔는데. 이게 박수익 작가입니다. 예,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네. 그 작가님 최근에 증시가 조금 많이 올랐다가 예. 또 막 2,500 갔다가 다시 또 2,600으로 올라오고 이렇게 들썩들썩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요즘에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이제 우리나라 쪽 상황에서 보면은 이제 금투세 이제 폐지가 이번에 이제 그 총선 때 되게 좀 핫 이슈였는데 이제 네. 아무래도 이제 그 금투세 폐지에 반대하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제 그 압도적 과반을 이제 달성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거 고무렵 해갖고 선거 직전에 이제 대충 여론조사 같은 거 다 돌려보니까 이제 민주당이 좀 압승할 거를 이제 좀 그 증시 관계자들이 좀 이제 알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면 때문에 총선에서 이제 여당이 참패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 금투세도 그렇고 이제 또 플러스해서 이제 그동안 그 적극 좀 추진해 왔었던 이제 그 코리아 밸류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무산되지 않겠나 하는 좀 그런 우려가 작용한 부분이 하나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역시 그 글로벌하게 보면은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올해 좀 하지 않겠나 했었는데 그게 이제 좀 무산되는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늦춰지는 이제 그런 두 가지 요소 때문에 최근에 조금 이제 조정하고 있는 이제 뭐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정이 좀 끝나고 나면은 저는 다시 좀 상승하지 않겠나. 예, 연초에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맞아요. 올해 한 3천 한번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네. 예, 뭐 그렇습니다, 제 생각. 그러니까 올해 초에 그 증권가에서는 예, 분위기를 좀 안 좋게 본 것 같은데 박순혁 작가님께서는 좋게 보셨고 예, 진짜 이게 3월, 4월인데 2,700까지 올라와서 예, 상당히 예. 분위기 좋았던 것 예. 같은데 앞으로 또 좋아질 여지가 밀렸다가 있다. 다시 좀 좋아지지 않겠나 싶은 게, 그러니까 이제 여의도 쪽에서 이제 좀 안 좋게 봤었던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가장 좀 핵심적인 것은 역시 좀 금리 문제가 네. 이제 작년 그 하반기 내내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거다 뭐 이런 생각들을 쭉 하고 있다가 그게 이제 계속해서 좀 늦춰졌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좀 주가는 올라가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 여의도 증권사들이 이제 그렇게 다들 한결같이 이제 입을 모아서 얘기한 건데 근데 이제 그 1970년대 이제 미국 그 시장을 보면 1970년대 이제 미국이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았었던 이제 그런 시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 인플레이션이 막 그 대두가 됐을 때 주가가 한번 폭락을 했다가 네. 그 다음에 좀 시간 지나면서 이제 그 각 개별 기업들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그 이제 인플레이션 기조에 조금씩 이렇게 뭐랄까 적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시 상승이 시작된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좀 그런 차원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23년 1월부터 많이 빠졌었나요? 그때 이제 빠질 때가 이제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이제 빠진 건데 그게 이제 그 기조가 금리가 높아지는 이제 기조를 좀 적응하는 기간을 우리가 이제 글로벌하게 한 23년 한 해 동안 좀 거쳤던 것 같고 24년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경제 주체들이 어느 정도 좀 적응이 된 상태에서 이제 다시 상승세가 좀 전개되는 네. 그런 흐름으로 크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2차 전지 업황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2차 전지 업황은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예, 요거 한번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일단 뭐 2차 전지는 이제 결국 전기 자동차의 이제 종속 변수니까요. 전기 자동차가 이제 얼마나 팔리고 있냐는 부분을 먼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S&E 리서치에서 1, 2월 달 자료가 나왔습니다. 네. 1, 2월 달 자료. 테슬라가 반동 시도했다. 1, 2월 달에 글로벌 전기차 인도량이 전년 대비해서 24.4% 증가했다.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랄까 좀 속도는 암만 해도 이제 그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좀 뭐랄까 둔화된 거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24.4%면은 결코 작은 수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좀 둔화되긴 했지만 이제 꾸준한 성장세를 좀 지속하고 있다. 이제 큰 그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한번 쭉 보시면 이제 2017년부터 해서 이제 쭉 이 자료가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가장 크게 이 증가했었던 이제 본격적으로 이 뭐랄까 전기차 붐이 불었던 시점을 2020년, 21년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보면 2020년에 이제 전년 대비해서 거의 한 50% 정도 증가한 거고
21년에는 거의 뭐 더블 가까이 증가한 거니까 네. 이제 이 무렵에 그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주식들이 한번 내리가 또 있었던 이제 그 무렵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22년, 23년 전차 이제 시간이 경과하면서 일단 모수 자체가 이제 많이 좀 커져서 이제 상승세가 조금 둔화되는 이제 그런 좀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 얘기 나오고 있는 이제 캐즘이나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이제 같이 좀 문제가 있는 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뭐 어쨌든 간에 이게 2035년이면은 이제 그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다 이제 전기차로 대체되는 이제 그런 시점으로 다들 보고 있는 거니까 큰 틀에서는 이제 좀 변화는 없이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세부 사항을 한번 좀 보시면 네. 제가 좀 이제 그 기사 내용을 좀 이제 좀 정리해서 갖고 왔습니다. 이제 브랜드별 하고 지역별로 전기차 판매 성장률이 이제 지난 1, 2월 달 어떻게 변화됐냐 보면, 먼저 이제 비아디가 8.5% 역성장했어요. 네. 이게 좀 상당히 좀 눈에 띄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10.5%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4.4에 비해서는 성장률이 좀 둔화된 이제 그 평균 성장치를 이제 못 쫓아가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폭스바겐이 좀 선전했더라고요. 23.6% 성장을 했고, 우리 현대기아가 이제 4.9% 역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뭐 그렇고 브랜드별로 보면 지역별로 보면은 이제 중국이 지금 전기차 판매가 102만 대 해서 이제 전년 대비해서 28.4%가 성장한 거. 그러니까 비아디도 많이 역성장했고 테슬라도 이제 크게 성장한 폭이 없는데 네. 중국이 이제 28.4가 성장했다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중국의 신생 전기차 업체들, 네. 그 하웨이라든지 최근에 샤오미 전기차도 맞아요. 나왔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마켓 쉐어를 좀 많이 가져간 거 아닌가 싶고요. 일단 이제 글로벌 전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마켓 쉐어는 55.4%. 그러니까 여전히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이제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건 이제 중국이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통계적인 좀 착시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항상 좀 유념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유럽이 42만 대로 20.2% 성장했고, 이거는 뭐 연초에 이제 예상했었던 이제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성장하고 있는 거고, 북미가 27만 대 팔아갖고 17.6%가 성장했는데, 이게 상당히 좀 부진하게 나온 겁니다. 사실은 네. 연초에 우리가 이제 예상했었던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부진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연초에 이제 예상할 때 뭐 전체적으로 요 정도 한 24.4% 올해 통틀어서 24년을 20%대 중반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할 거다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고,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북미는 대략 한 50% 정도 성장하지 않겠나라고 이제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네. 지금 이제 북미가 지금 부진한 겁니다. 17.6밖에 안 되니까. 요게 이제 제가 봐서는 결국은 이제 뭐 테슬라가 좀 부진한 그런 면도 있고, 그다음에 GM 쪽이 지금 이제 신차가 사실은 올해 초에 나왔어야 되는데 계속 좀 딜레이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영향 때문에 좀 이제 그런 것 같고요. 뭐 차차 이제 신차 나오고 이제 지금 좀 지연되어 있었던 신차가 이제 출시되고 하면은 2, 4분기부터는 다시 좀 속도가 빨라지지 않겠나, 이제 뭐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뭐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북미에서 이번에 조금 이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이 테슬라가 북미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전기차 마켓 쉐어가 43%로 많이 떨어진 겁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거의 한 60% 가까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가 좀 이제 부진한 모습을 많이 좀 보여주고 있고, 그거는 뭐 최근에 이제 테슬라 주가가 이제 많이 좀 떨어졌었던 이제 그 부분하고, 뭐 최근에는 또 이제 인력 감축한다는 좀 얘기도 있었으니까요. 예, 그런 부분하고 같이 좀 맞닿아 있는 이제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 전체가 좀 이제 불황이나 좀 나빠진다는 기보다는 이제 테슬라의 경쟁력이 좀 약화되는 모습이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다는 관점으로 이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그러니까 한국, 일본, 그다음에 동남아 시장을 다 통틀어서 10만 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8.8% 증가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은 크지가 않습니다. 중국 제아시아는 이제 중국의 10분의1밖에 안 되고 이제 북미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예, 뭐 이 시장은 그렇게 이제 큰 시장은 아니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중국, 유럽, 북미 이렇게 이제 세 개를 가장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1, 4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이제 LG엔솔하고 뭐 좀 안 좋게 이제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이 자료를 보면 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LG엔솔 쪽에 들어가는 게 이제 주로 테슬라 쪽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GM 쪽,
그러니까 테슬라하고 GM이 부진한 게 이제 LG 엔솔 쪽에 1사분기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K온 쪽에서도 실적 부진한 거는 이제 여기 보시듯이 현대기아가 마이너스 5% 정도 역성장한 이제 요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1년을 통틀어서 봤을 때 이제 테슬라는 좀 제가 예전에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지만 이제 현대기아나 이제 GM 같은 경우는 2, 3기부터는 좀 이제 회복될 그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면은 2, 3기 부진한 것도 좀 일시적인 거고 이제 앞으로는 좀 좋아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럼 2차전지 업황의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요소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원자재 가격 이제 이게 이제 계속해서 하락해서 이게 이제 특히 양극재 업체나 이제 뭐 에코프로 같이 이제 그 광물 취급하는 회사들의 이제 실적이 좀 많이 약화되는 이제 그런 요소로 작용했었는데 그 부분이 올해는 좀 다행스럽게 이제 리튬도 그렇고 니켈도 그렇고 조금 이제 상승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여기 이제 리튬 차트인데요. 보시면 1월 대충 한 중순 정도, 1월 한 말 정도에 이제 바닥을 찍었고요. 쭉 상승해서 지금 현재는 이제 109.5 인민폐 이제 위안까지 킬로그램당 지금 이제 기록해 있는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이게 이제 3월 초에 한번 이제 고점 치고 그 다음에 약간 조정하다가 지금은 이제 3월 초 고점을 살짝 돌파한 상태에서 옆으로 좀 기고 있어요. 이게 이제 좀 나중에 좀 탄력을 받아갖고 추세적으로 좀 오르기 시작해서 이제 뭐 150 위안이나 뭐 200위안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게 이제 2차전지 주가에는 상당한 좀 이제 그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이게 이제 좀 정리해 놓은 걸 보면은 전주에 대비해서 0.18% 정도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 전월 대비해서는 5% 정도 상승해 있는 상태고 전년 평균 대비해서는 여전히 한 반토막 정도 나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면 이건 니켈입니다. 니켈 가격도 이제 최근에는 좀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한데 이제 대략 톤당 18,000불 정도 지금 이제 기록하고 있는 상태고요. 요거는 이제 전주 대비해서 한 1.6% 정도 떨어져 있고 전월 대비해서는 한 1.1% 정도 올라 있고 전년 평균 대비해서는 한 18%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리튬에 비해서 이제 니켈은 좀 그 작년에 떨어졌던 폭이 상대적으로는 좀 적었던 거고요. 어쨌든 간에 조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느냐 하는 이제 부분을 가장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2차전지 주가들도 조금씩 이제 올라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그렇겠죠. 예, 이제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그다음에 이제 양극재 기업들 이제 이런 데서 이제 1차적인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는 좀 내려갔지만 그래도 전월 대비해서 조금씩 오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아까 이제 리튬 가격이 제가 112위안 정도 이제 다시 지금 현재 109.5위안 정도인데 저게 이제 한 112위안 정도가 이제 BP라고 보통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BP까지는 와 있는 거고요. 이제 리튬 채굴하는 이제 업체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좀 넘어서 줘야 이제 본격적으로 리튬 채굴하는 업체들도 좀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게 좀 전반적으로 좀 훈풍이 부는 거니까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지 않겠나. 결국은 이제 미국 시장에서 얼마나 많이 이제 소비를 해주냐는 이제 좀 지연되어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GM에서도 신차를 올해 출시하기로 예정했었던 게 이제 아마 세부적인 좀 그런 좀 문제점 때문에 좀 일시적으로 좀 지연되는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이제 얼마나 빨리 이제 속도가 나서 사용되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리튬 가격 같은 것들도 다 이제 연동되어 있는 거니까 이제 뭐 그렇게 뭐 대체적으로 하반기 되면은 다들 이제 좋게 보니까 좀 그런 형태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 최근에 좀 핫했던 뉴스 하나 그 갖고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샤오미에서 포르쉐를 되게 닮은 전기차를 하나 출시했는데 이게 반응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국내 기업들이 좀 위협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이제 공영방송 MBC에서 이제 안 그래도 말씀하신 그 샤오미 이제 자동차 나왔을 때 이제
뭐 포르쉐 테슬라의 도전장을 내밀었다. 샤오미 전기차 5천만 원대 대륙의 실수. 그다음에 제로백 2.78초 샤오미 전기차의 도발. 정말 착한 가격입니다. 샤오미 전기차의 술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되게 단기간에 되게 샤오미 찬양하는 이제 방송을 MBC에서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이상하다. 이 사람들이 뭐 중국 돈 받아갖고 아니면 샤오미가 뭐 뒤로 뭐 광고를 주나 하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들었던 게 우리가 좀 흔히 생각하면 이제 뭐 저 가전 만드는 이제 샤오미가 이제 전기차 시장에 진출했다고 할 때 그러면은 이제 신생 업체니까 아무래도 좀 저게 가능하냐? 네. 뭐 애플도 그만뒀잖아요. 예? 애플도 그만뒀잖아요. 예. 애플은 뭐 원래 이제 자율주행 쪽을 하다가 이제 그만둔 거니까 뭐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어쨌든 간에 좀 그런 뭐랄까 조금 의심의 눈초리로 사실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싶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잘 되면 진짜 잘 돼 갖고 잘 팔리면 중국에서 팔리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시장 뭐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뭐 한국이나 이런 데 진출해 갖고 이제 진짜로 샤오미 차가 잘 팔리고 이제 해외 시장에서 좀 반응이 좋고 하면 그러면 확인하고 그때 얘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찬양하는 뭐 내지는 그런 보도를 해도 되는데 나오자마자 마치 이 광고를 대신 해주는 듯한 찬양 방송을 하는 게 이게 진짜 이 대한민국의 공영 방송이 맞나 지금 이제 중국의 공영 방송이 아니냐 하는 좀 생각을 거둘 수 없는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보도량이 되게 많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샤오미가 전기차 만들었다는데 그게 되게 잘 나가나 봐. 우리나라 이제 전기차한테 뭐 현대기아한테도 되게 위협이 되나 봐 하는 식으로 좀 막연하게 사실 느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차라는 게 제가 항상 이제 저 테슬라는 좀 위험하다. 테슬라는 망할 겁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때 그게 전기차는 만들기가 되게 쉽기 때문에 샤오미도 만드는 게 전기차인데 이게 이제 뭐랄까 이제 이 경쟁력을 이제 계속 좀 유지하기가 좀 어려울 거다 하는 이제 그런 이유로 말씀드렸는데 마침 샤오미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긴 하더라도 이게 이제 자동차라는 물건 자체가 그렇게 뭐 상대적으로 쉽다는 거지 아주 뭐 이렇게 뚝딱 해서 뭐 그저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는 또 아니거든요. 당연히 이제 신생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좀 난관이나 좀 이제 뭐랄까 어려움 같은 것들이 좀 있게 마련인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찬양하는 보도 이후에 이제 후속으로 계속 좀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4월 3일 날 이제 파이낸셜 뉴스에서 이제 외신 중국 신문을 이제 인용해서 보도한 건데 MBCI의 찬양과는 전혀 다른 샤오미의 실제 모습에서 이게 균형 잃고 좌우로 쿵 샤오미 전기차 연이은 사고 논란해서 이게 실제로 이제 운행해 보니까 이제 길 가다가 연석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딱 부딪혔더만 이제 타이어 휠이 이제 주저앉는다든지 하는 우리나라 자동차에서는 좀 있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조잡하게 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하나씩 둘씩 이제 보도가 되기 시작했고요. 다음 보시면 이게 이제 SU7이라는 모델인데 마이 드라이버스 복면 신문 등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은 지난달 30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시승 운전하던 도중에 충돌 사고를 냈다. 이게 이제 보면 사고 영상을 보면은 베이블루 색상의 SU7 차량이 갑자기 통제력을 잃고 좌우로 휘청거리다가 도로를 벗어나 도로 연석을 들이받았다. 해당 차량이 차선을 넘나들며 움직였던 만큼 주변에 다른 차량이 있었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게 이제 뒤에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균형을 못 잡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이 뭐랄까 저기 고가도로 옆에 있는 연석을 들이받고 차가 섰다는 거거든요. 뭐 이런데 품질 논란이 있겠네요. 당연히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처음 만드는 차니까. 우리 옛날에 현대차도 이제 처음 차 만들 때는 이제 이런 문제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기술 발전이 많이 돼서 이제 뭐 그런 면이 없지만 과거에 처음 만들었을 때는 당연히 좀 그런 문제도 있었겠죠. 당연히 이제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뭐 아까 MBC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러니까 막 세 개를 막 섞고 하는 것 같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여튼 예 그렇고 이거 외에 이제 다양한 형태에 관련된 사고 현상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샤오미 측은 사고 원인에 대해서 차량 결함이 아닌 고객의 운전 미숙 때문이라는 입장이다라고 하지만 이게 전형적인 좀 중국 스타일이죠. 예,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실제로 이제 이게 샤오미가 초반에 나오고 이제 되게 뭐랄까 동급 차량에 비해서 가격은 되게 저렴하게 책정해갖고 샤오미 측에서 이제 그 회장이 우리 믿지고 판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예약이 많이 돼 있었다가 중국 애들이 실제로 이제 샤오미 사갖고 좀 운전하는 애들 보니까 자꾸 사고가 나니까 지금 또 이제 그 예약해놨던 거 주문이 이제 주문 취소가 또 쇄도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MBC의 저런 보도는 좀 이제 이번 기회에 좀 뭐랄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좀 이제 제재를 가할 만한 이제 그런 형태의 보도가 아니었나 하는 좀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에 또 이제 중국차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가 세계를 호령하고 한국 들어오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지금 뭐 한 2년 전에 특히 3프로 같은 데서 되게 많이 얘기했었는데 사실 들어온 건 없었고요. 이제 버스 같은 경우는 뭐 그거는 이제 버스 운송 사업자가 자기들이 직접 사니까 이제 뭐 싼 맛에 이제 사고 하니까 뭐 그런데 그거 말고 실제로 이제 개인들이 사는 차량의 경우에 들어온 게 그동안 없었고요. 작년에 이제 그 비아디에서 만들었던 이제 T4K라는 모델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1톤 전기 트럭인데 들어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진짜냐, 진짜 이제 그 아까 MBC 같은 데서 그 다음에 3프로 같은 데서 그렇게 막 이제 자랑하고 하듯이 중국 차가 경쟁이 있냐 하는 거를 이제 많이 궁금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들어온 게 지금 팔린 게 어떤 상황이냐면 안 팔려요. 안 팔려요. 작년에 뭐 300대 팔았다나 그렇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안 팔려갖고 올해 4월 1일 날 이제 이거를 수입해서 파는 데가 이제 GS 글로벌에서 수입해서 팔아요. 여기서 이제 티몬이라는 그 사이트 있잖아요. 네. 저기 뭐죠 그거 쇼핑 사이트. 예 거기에서 이제 무려 1,600만 원. 할인해서. 야 그렇구나. 너무너무 안 팔려가지고 그렇다는 거거든요. 100만 원, 200만 원 할인해도 막 신문에 나왔는데 1,600만 원을 할인하네요. 예, 워낙 안 팔려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좀 과장 광고가 우리 언론이 이제 중국 뭐 자동차, 중국 전기차, 중국 배터리 에 대한 과장 광고에 너무 좀 열정적이지 열성적이지 않나 싶은 좀 생각이 들고요. 좀 시정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비아디가 올해 이제 그 승용차를 드디어 한국에 출시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거 한번 들어오면 실제로 이제 그 뭐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후기도 있고 할 거니까 좀 관심을 저는 많이 갖고 진짜 잘 될지 MBC나 그다음에 이제 3프로에서 얘기하듯이 그렇게 진짜 비아디의 성능과 가성비가 우수한지 한번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좀 그런 계기가 되겠죠. 기회가 되겠죠. 저도 이거 차 리뷰하시는 유튜브 채널 그런 거 좀 몇 개 보니까 그 하나같이 얘기하시는 공통점 중에 이제 디자인은 괜찮은데 결국엔 이걸 타보고 시간을 본 다음에 어떻게 이제 그 성능이 제대로 나오는지 품질이 되는지 그건 두고 봐야 된다 이런 식의 논조더라고요. 그렇죠. 겉으로 보면 디자인 다 그렇듯하죠. 중국 짝퉁이 다 그렇잖아요. 짝퉁이 하나. 최근에 그 뭐 알리나 뭐 테무 이래가지고 좀 많이 또 싼 맛에 많이 하시고 하신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한결같이 이제 후기 보면은 싸서 샀는데 써보면 엉망진창 화학물질도 발암물질 막 있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뭐 중국이 뭐 그런 게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그러면 그 작가님 최근에 이제 뭐 미국 대선 후보들 그 뭐죠 당선율 그걸 보니까 바이든이 앞서긴 하더라고요. 근데 트럼프도 여전히 높긴 한데 트럼프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전기차는 다 중국이 만들 것. 임기 첫날에 보조금 폐기할 거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발언은 국내 언론의 새빨간 거짓 말입니다. 거짓 보도입니다.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저거 언론중재위원회 제가 제소를 할까 아니면은 좀 방법을 저거 한번 좀 저거는 너무 이제 대놓고 가짜 뉴스여 갖고 그래요? 새빨간 거짓말이어 갖고 저거
뭐 언론중재위원회 고소를 할까 뭐 아니면은 하여튼 좀 법적으로 조치를 한번 취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사실은 이제 안 그래도 그거 제가 갖고 왔는데 요거 이제 그 제가 저기 뉴데일리 이제에서 하는 이제 그 서정덕 앵커님하고 같이 하는 이제 경제 이슈라는 채널이 있는데 요거 이제 8일 4월 초인가 제가 이거 그때 이제 방송 한번 했었어요. 트럼프 IRA 폐지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래서 이제 길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경제 이슈를 이제 찾아가서 보시면 될 거고요. 오늘은 뭐 시간 관계상 이제 길게 얘기하지 않고 좀 핵심적인 부분만 좀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KBS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이제 똑같은 얘기했어요. 트럼프가 한 방에 보조금을 폐지한다, 전기차 보조금 폐지하겠다, 전면 폐지하겠다 하면서 얘기했는데 여기 할 때 이제 저기 미국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 육성이 나왔거든요. 육성이 어떻게 나왔냐면 Electric Vehicle Mandate is gone이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원문이. 근데 이제 mandate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강제라는 뜻이에요. 그 의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vehicle mandate를 끝내버리겠다 하는 얘기인데 이게 IRA가 어디 있고 보조금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IRA도 없고 이제 보조금이면 영어로 이제 subsidy잖아요. subsidy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그 오역이라니까요. 여기 이제 이분이 이제 저기 댓글 다신 거 보면은 전기차 강제를 끝내겠다. 즉 자동차 회사에 부과되는 강제 이행금을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회사별로 연비 규제를 줘서 이제 자동차 회사가 한 해 동안 배출할 수 있는 배기가스량을 이제 제한을 두는데 그거를 초과하게 되면 그러면은 벌금을 물립니다. 옛날에 이제 테슬라가 그 자동차 팔아서는 돈을 못 벌었는데 이 이제 강제 이행금 이 쿼터를 팔아갖고 그래서 이제 흑자가 났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강제 이행금을 이제 트럼프가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행정명령이니까 당연히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는 날 즉시 없앨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IRA는 법이잖아요. 법은 대통령이 함부로 없앨 수가 없어요. 이제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상하 양원을 다 통과해 없앨 수 있는 거니까 애초에 그거는 말 같지도 않은 얘기인데 말이 안 맞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들이 대대적으로 쭉 보도가 됐고 이제 이거 KBS 같은 공영 언론에서도 이제 걸러지지 않고 지금 이렇게 방송됐다고 하는 거는 좀 심각한 문제고요. 이거 제가 뭐 언론중재위원회나 하여튼 좀 방법을 좀 해서 법적인 좀 제재가 가해질 수 있게끔 제가 한번 방법을 좀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 그렇고 여기도 나오지만 보조금은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고 강제 이행금은 행정명령입니다. 대통령 서명으로 시행이 가능하죠. 보조금은 대통령 서명이 아닌 여야 합의를 통한 의회 통과가 필요합니다. 트럼프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는 보조금 없애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언론에서 잘못된 정보를 갖고 가짜뉴스를 만드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저도 이해 안 됩니다. 이게 다른 거군요. 다른 거죠. 법과 행정명령. 그럼요. 행정명령은 대통령이 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법안은 의회에서 통과되는 거. 기본 아닙니까? IRA는 의회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왈가왈부 할 수 있는 건 자체가 아닌 거죠. 이게 이제 그 맨데이트하고 듀티 이제 모두 의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이 맨데이트는 법률 규정, 정부 등의 공식적인 기관이나 인증이 내린 명령, 규칙, 법령, 그러니까 공식적인 의무를 맨데이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듀티는 개인이나 조직, 직무 등에서 좀 이제 인포멀한 이제 그런 이제 의무를 듀티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맨데이트라고 한 거고요. 요거 보면 요 가운데 이제 23년 4월 10일 기사를 보면 바이든 정부에서 2032년까지 신차 3분의 1을 전기차로 대체하겠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는데 이때 이제 요 4월 10일 무렵이 이제 2차 주식이 작년에 가장 많이 올랐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이 바이든 정부가 67%까지 이제 전기차를 강제하겠다. 그 발표했던 이제 그게 바로 맨데이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좀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신차의 3분의 1을 전기차를 팔아야 된다가 아니고 신차를 3분의 1을 전기차를 팔았을 때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연비 규정을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정을 지킬 수 있게끔 법을 만들겠다는 이제 이행 명령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지금 계속 그 이후에 계속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23년 그러니까 2032년에 67%까지 가기에는 너무 벅차다. 이제 GM이나 포드나 이런 쪽에서 그런 얘기들을 계속 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전미 자동차 노조에서도 2032년까지 이제 그 스케줄을 맞추게 되면은 우리 일자리가 더 빨리 사라지게 돼서 좀 힘들다 하니까 이 이제 규정을 조금 이제 낮춰달라는 이제 그런 뭐 전미 자동차 노조나 이제 미국의 자동차 업계들의 그런 이제 요구가 있었고요. 그 요구를 이제 받아들여서 최근에 3월 21일 날 미국 바이든이 전기차 판매 비중 목표를 10%포인트 낮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2032년에 67%였던 거를 지금 56%인가 해서 이제 낮췄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바이든은 낮추는 걸로 얘기를 한 거고 트럼프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아예 없애버리겠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거예요. 진짜 대한민국의 언론 수준이 정말 이제 한심하다는 이제 뭐 그런 또 실제적인 사례가 아닌가 이제 싶고요. 한번 예 여기 이제 그 얘기 쭉 나오는데 EPA 뭐 이런 쪽이 있고 이제 56%로 이제 순수 전기차 비중이 56%로 그다음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가 13% 정도, 가솔린 연차가 29%까지 비중이 낮아질 거로 봤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자유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딱딱 정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100% 전기차, 내연기관차는 못 팔아 이렇게 되는데 미국은 그런 식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형태의 법률은 잘 안 만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이 뭐랄까 그 저기 탄소 배출 기준 요거를 이제 그냥 주는 거고 그 기준에 맞춰 갖고 자동차를 만들게 되면은 그 추정해 보는 거죠. 추정했을 때 23년에 순수 전기차 56%, PHEV가 13%, 내연차가 29% 이렇게 될 거다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제 조금 다른 거고요. 뭐 그렇고 예 여기 밑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재선 도전을 앞둔 상황에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자동차업계, 일자리 급감을 우려하는 자동차 노조의 의견을 수용했다는 분석이 많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된 거고, 근데 이제 트럼프는 원래 좀 이제 파격적인 사람이니까 한 걸음 더 나가갖고 아예 이제 56%는 뭐 이런 것까지 아예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미국은 그럼 전기차 안 가겠네. 트럼프는 이제 전기차 안 가도 되고 뭐 전기차 하든 가솔린 하든 네 맘대로 하라. 그 이제 소비자들 선택권은 나는 100% 존중해 주겠다고 하니 그러면은 미국의 전기차 트럼프가 됐을 때 미국은 전기차를 안 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지만 미국은 연방 정부라는 겁니다. 이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규정은 연방 정부의 규정이에요. 연방 정부 규정으로 이제 그 행정명령을 통해 갖고 이제 뭐 상관없이 자동차 뭐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라. 가솔린이든 전기차든 나는 간섭 안 할게, 터치 안 할게. 라고 연방 정부는 그렇게 이제 행정명령을 통해서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도 개별 주정부별로는 다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방 정부에서 제시하는 거는 이제 최소 한도예요. 최고 한도는 각 주정부에서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얘기입니다.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가솔린 차를 완전 금지를 추진한다. 100% 무공해치 앞당기나 해서,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미국 연방 정부의 규정하고 무관하게 2035년부터 가솔린 차량의 판매를 완전히 종료하겠다 하는 규정을 지금 통과시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는 2035년 되면은 전기차밖에 못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화하는 건 관계없거든요. 그건 주정부 마음인데 연방 정부는 이제 이 최소 한도의 이제 한계치만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테슬라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대기가스 배출권 그거를 이제 팔았을 때 그게 연방 정부의 규정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캘리포니아 주정부 규정이 있었던 거예요.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규정을 지키려면 캘리포니아에서 차를 팔 때 테슬라한테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가 사실 캘리포니아주가 원래 이제 미국에서도 민주당의 아성이거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워낙 또 이제 뭐랄까
경제 규모가 커서 캘리포니아 주 하나가 이제 대한민국보다 훨씬 경제 규모에서 크다는 거거든요. 그래요? 예, 예, 예. 와. 예.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가 사실은 이제 테슬라를 키워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테슬라가 중간에 이제 삐져가지고 나는 이제 공화당 할래 해서 텍사스로 본사 옮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쪽 사람들 아니 그 캘리포니아 여기서 다 해갖고 트럼프 키워줘 저기 머스크 키워줬는데 저 새끼가 본사 옮겨갖고 텍사스 가서 막 저기 공화당 지지하고 하니까 되게 기분 나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건데 어쨌든 뭐 그렇고 이 캘리포니아뿐만 아니고 이제 민주당 세가 강한 주는 이제 다 이런 형태로 그 연방 정부의 규정하고 무관하게 훨씬 더 강화된 이런 이제 배기가스 그 배출 규정을 이제 갖고 있는 주들이 많이 있고요. 주로 이제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주들이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노드 아일랜드, 워싱턴주, 버지니아주, 버몬트주, 오레곤주, 그다음에 뉴욕주, 매사추세츠주는 캘리포니아 요건 채택하는데 동참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들은 다 2035년에는 저기 내연기관 못 다니는 거고요. 전기차만 다니는 이제 이런 구조가 되고 제가 최근에 확인해 본 바는 이제 여기 캘리포니아의 이 규정을 같이 동참하는 주가 미국에서 총 14개 주가 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밑에 바이든 행정부는 가솔린 전용 차량의 판매 금지 시한을 공개적으로 못 박는 것을 거부했다. 그렇고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자체는 좀 민주당 성향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워낙 이제 개인의 자유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연방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그 강제적 규정을 두는 거를 이제 되게 국민들의 반감이 좀 많은 거고 그에 비해서 이제 좀 또 그러면서도 이제 각 개별 주들의 이제 자유권이 되게 많이 보장되는 나라니까 사실 개별 주들이 결국 하나의 나라들이에요. 네. 대개의 경우에 그래서 그쪽 나라 그쪽 주에서 특히 민주당 성향 이제 유권자들이 많은 주에서 민주당 주지사들이 있는 주에서는 이런 형태로 이제 유럽식 스타일로 2035년에 내연기관차를 금지하는 이제 이런 형태의 흐름에 좀 동참하고 있고 이제 공화당은 또 좀 다르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자유의 나라다. 자유라는 거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거다. 프리트 추즈해서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트럼프가 당선된다 해도 예. 뭐 기초적인 그런 행정명령 단위에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예. 결국은 어차피 각 주마다 그렇습니다. 이 상한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정하는 거는 이제 하한을 정하는 거고요. 예. 주정부가 이제 트럼프하고 무관하게 상한을 따로 또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든 말든 무관하게 이 주들은 벌써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또 좀 어설프게 알면 안 되고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좀 공부가 좀 뭐랄까 폭넓고 깊이 있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미국 대통령이 막 제왕이라서 50개 주를 막 다스리고 막 한마디면 끝나고 이런 게 절대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왕적 대통령 쟤는 대한민국이거든요. 네. 미국은 아니라니까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들도 예. 미국에 많이 진출하지 않았나요? 이미 투자도 많이 그렇죠. 하고, 예, 그렇죠. 생산성도 많이 들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지금 얘기가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해도 물릴 수가 없. 물릴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시중 일간 이제 미국 쪽 사람들은 이제 IRA 규정이 폐지된다든지 후퇴되는 일이 없을 거다라고 다들 한 목소리로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꾸 그래요. 아 준다는데 왜 안 받으려고 하냐고 준다고 골몇 번 얘기한다고. 이어서 예. 그 이제 올해가 24년이고 예. 그 작가님께서 그 이전에 한번 2025년, 26년 요때 이제 2차전지 빅뱅 한번 온다. 예, 빅뱅 폭발을 온다. 했다. 예. 그 근거는 어떻게 되시나요? 그 근거는 이거죠. 네. 뭐 예, 보시듯이 이제 이게 생산 설비는 지금 뭐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관계없이 계속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올해 연말에 이제 대통령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공장 짓던 거를 안 지켜야 할 리는 없는 거잖아요. 여기 이제 보조금도 다 이제 지급이 돼 있고 그 보조금 관련된 규정은 그 IRA 법안을 통해서 다 상하 양원 이제 그 여야 합의에서 다 통과된 거고 미국인들이 일자리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돌릴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거든요. 네.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제 자꾸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 이제 그 한미 동맹을 좀 약화시키고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하고 좀 친하게 지냈으면 하고 바라는 이제 일련의 세력들이 트럼프는 이상한 사람이니까 갑자기 안 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지금 이제 마타도어를 하는 좀 저는 그런 느낌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트럼프가 말을 좀 험하게 해서 그렇지
알고 보면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네. 막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아니 미국 사람들도 다 이제 미국이 공화당 찍는 사람들도 다 이제 상식이 있고 이제 지각이 있고 다 이제 합리적인 사람일 텐데 그런 개망나니를 찍겠습니까? 인정할 거 인정해야죠. 하여튼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스케줄대로 지금 착착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미국 쪽에 짓고 있는 게 이제 GM하고 23년에 이제 테네시 공장이 35기가와트시가 완공돼서 지금 잘 들어가고 있고 오하이오 쪽에 이제 35기가와트시가 저게 1공장이에요. 이제 어티엄셀 1공장 지금 가동하고 있고 테네시에서 2023년에 지금 이제 가동할 예정이었던 게 최근에 24년 2월 달 정도 이제 최종 완공돼서 네. 지금 막 가동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테네시가 그리고 이제 미시간에 있는 3공장이 2025년에 50기가와트시가 이제 가동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텔란티스하고 같이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 짓고 있는 게 24년에 지금 완공돼서 가동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미시간에 지금 단독 공장으로 5기가와트시가 가동 중이고, 애리조나 11기가와트시라고 되는데 저게 이제 여기 조금 옛날 자료라 갖고 저게 확대돼서 지금 이제 짓고 있고 애리조나가 이제 뭐 이것도 아마 25년, 26년 정도, 25년 정도에 아마 이제 나가는 걸로 돼 있고, 그게 이제 주로 그 468의 원통형으로 해서 이제 테슬라 쪽에 들어가는 걸로 지금 계획이 잡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혼다하고 같이 25년에 40기가와트시가 이제 완공돼서 이제 가동되니까 결국은 이제 25년 정도 되면은 이제 큰 틀에서 다 공장이 이제 1차적으로는 다 완공이 되고, 네. 보통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제 정상 가동하는데 초반에 수요 잡고 하면 한 1년 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26년 정도 되면은 이제 본격적인 생산이 시작되는 이제 이게 한 텀이고요. 그 다음에 27년, 26년, 27년 이제 완공될 것들도 최근에 계속 계약 발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쏙쏙쏙 들어오고 있는 거니까 뭐 계속해서 이제 뭐 좋죠. 이것만 해도 되게 이제 매출이라든지 이익이 커질 텐데 그 이후에도 이제 26년, 27년에 완공될 그 예정인 이제 그런 공장들도 이제 계속 신규로 계약해서 지금 짓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다 확정돼 있는 예정돼 있는 미래라는 거고요. 이렇게 생산 설비에 많이 투자한다는 거는 예. 그 배터리가 완성됐을 때 그 예. 납품처나 이런 것이 해결이 이미 됐다는 그럼요. 예, 그럼요. 예, 미리 다 그러니까 바인딩 계약이니까 예,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런 거군요. 진짜 말 그렇게 안 된다니까. 그때 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공급이 막 초과해가지고 또 그런 거 없다니까. 무슨 사야 된다니까요. 안 사가면 페널티 물어야 된다니까요. 바인딩 계약. 예. 네. 그다음에 이제 SK 쪽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이제 포드하고 합작하고 있는 게 43기가와트시 1공장, 43기가와트시 2공장이 25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이제 가동되는 이제 목표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지아 쪽에 9.8기가와트시 11.7기가와트시 1, 2공장이 지금 22년에 1공장 완공됐고 23년에 11.7기가와트시 2공장 완공돼서 지금 이제 가동 중이고요. 조지아 공장은 SK 단독 공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게 지금 최근에 이제 많이 얘기가 됐었던 이제 포드 쪽 원래 들어가는 물량인데 저거는 원래 이제 포드하고 같이 하는 합작 법인이 아니고요. 단독 공장에서 생산해서 포드 납품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포드가 최근에 이 그 뭐랄까 이제 전기차 그 판매 속도가 좀 둔화되다 보니까 그 중에 일부를 빼서 지금 현대차 쪽으로 들어가기로 됐거든요. 그 이제 올해 아마 공장이 이제 다시 그 저기 아웃라인 이런 거 이제 바꿔갖고 올해 4, 4분기부터 이제 조지아 쪽에 미국의 그 조지아 쪽에 현대 그 미국 현지 법인 현지 공장이 생기고 그 공장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조지아 이 공장에서 만들어갖고 지금 납품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올해 또 포함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텐시 쪽에 43기가와트시가 25년에 이제 가동 예정으로 지금 지어지고 있다. 요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정확하게 뭐 켄터키 쪽인지 테네시 쪽인지 모르겠는데 요 중에 하나가 25년에서 지금 26년으로 1년 늦춰졌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보도 나와갖고 포드가 이제 전기차 그 일정을 좀 이제 연기한다 하고 해서 주가 많이 빠지고 있을 때 그때 고이기가 43기가와트시 3개 중에서 하나가 완공 시점을 1년 늦추자 26년으로 해서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큰 틀에서는 뭐 크게 문제 없는 거고요. 예.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확정된 대로 가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죠. 네. 그러니까 늦춰진다고 되게 좀 걱정하시는데 그 늦춰지면은 그럼 1년 더 갖고 있으면 되죠. 그렇죠. 2025년 저희가 3년을 가져가기로 했으니까. 안배복달하지 말고 네. 3년 기다려도 10배 안 올라가면은 그러면은 저기 4년 기다려서 10배 올라가면 되잖아요. AI 쪽도 예.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워낙 지금 거의 모든 그 관심도가 AI 쪽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AI 또 거품 논란도 있는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옛날부터 거품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5월달에 이제 그 밸류에이션 관련된 책 나올 건데, 네. 거기에 한 챕터가 이제 AI는 거품이다. 한 챕터 제가 넣어놨습니다. 넣어놨는데 거품 안 터지면 아주 큰일 나는데 박제돼가지고.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합니다. 그 닷컴 버블하고 좀 여러모로 좀 저는 AI는 유사하게 봐요. 좀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핵심은 뭐 기술의 뭐랄까 이제 좀 블링블링함, 기술이 이제 멋있고 이제 사람의 마음을 그 현혹하고 이제 하는 그런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술에 이제 사람들이 지갑을 열어갖고 얼마나 소비해 주느냐 하는 이제 그런 문제인데 그 뒤에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AI는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좀 부족하지 않나. 실제로 이제 AI 관련해서 지금 지출하고 있는 게 이제 일반 사람들 같은 게 거의 없으니까요. 이제 그런 거고 최근에 그래서 그런지 이제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제 AI 거품에 대한 AI에 좀 뭐랄까 너무 과열돼 있다는 그런 이제 경고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제가 몇 개를 갖고 왔는데 그 알파고 이제 이세돌 구단하고 바둑 뒀던 지금 알파고를 개발하는 데가 어디냐면은 딥마인드잖아요. 하사비스. 하사비스. 그 하사비스 최고 경영자가 최근에 이제 얘기했어요. AI가 생성형 AI는 너무 과장돼 있다. 그래요. 과거에 가상자산 붐 불었을 때처럼 좀 그런 느낌이 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하사비스 최고 경영자가 최근 AI 업계에 몰아치는 투자 강풍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가상자산에서 발생했던 과대 광고와 사기가 걱정된다. 라는 말씀하셨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는 AI에 겉만 긁었을 뿐이며 내가 믿는 것들은 앞으로 수십 년 뒤에나 가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게 AI가 우리가 생각하듯이 우리 이제 인류의 그 생활을 이제 혁명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아직도 좀 뭐랄까 나가야 할 길이 많고 해결해야 될 과제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저도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요 AGI 이제 딥마인드 창사 당시에 설립 목적이 범용 인공지능 구축이었거든요. 이제 AGI 이게 이제 2016년 17년도 얘기니까 벌써 7년 전 얘기입니다. 이제 AGI는 AI가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추론해서 성장하는 단계를 의미하는데 AGI 구현을 위해서는 한두 가지 중요한 돌파구가 더 필요하다며 앞으로 10년 내 실현되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는 좀 지켜봐야 될 일이고요. 그러니까 10년이 된다고 해서 꼭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지금 돌파구 얘기도 말씀하시지만 이제 한두 가지 중요한 돌파구가 이제 더 필요한데 이분은 이제 개발하신 분이니까 당연히 이제 그 돌파구를 이제 헤쳐나갈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하고 개발하시겠죠. 그래야지 자기가 이제 직장 계속 다닐 테니까. 근데 이제 저는 어려울 것 같다. 라고 보는 쪽이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제 그 AGI라든지 그 다음에 AI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된 좀 기대는 제가 봐서는 여러모로 좀 과하다. 이제 미래를 장밋빛 미래를 너무 많이 좀 땡겨왔다는 좀 그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또 보시면 요거는 이제 1월 4일날 이제 MTN에서 한번 보도가 됐었던 겁니다. 이제 챗 GPT를 하는 데가 오픈 AI잖아요. 이제 이게 적자를 많이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실제로. 지난해 오픈 AI의 매출이 2조를 돌파해서 16억 달러 2조를 돌파해서 1년 전 매출이 2,800만 달러에 비해서 57배 이상 증가했다. 이제 매출이 많이 증가한 것은 좋은 일이긴 한데 문제는 챗 GPT의 운영 비용이 많아서 수익은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많이 잡아먹는다는 거잖아요, 챗 GPT가. 그래서 이제 반도체 사갖고 워낙 갖다 꽂는 게 돈이 많이 드니까 이게 이제 흑자를 내기 어려운 구조다는 겁니다.
지난해 23년 상반기에 챗GPT 하루 운용 비용이 약 70만 달러, 9억 원 수준으로 추산되고 22년도에 오픈 AI가 영업 손실이 7천억을 기록했었거든요. 23년에는 더 많이 커졌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비상장사라서 이제 그 오픈 AI가 이제 손실 규모는 지금 얘기 안 하고 있는데 다들 손실 규모는 훨씬 조 단위로 커졌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밑빠진 독이 물 붓기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빨리 이제 상업화해서 이제 매출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픈 AI에서 올해 초에 내놨던 게 바로 GPT 스토어라는 겁니다. 앱 스토어처럼 이제 AI를 활용한 이제 뭐 이런 만들어서 여기 통해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출범을 했는데 반응이 별로라. 예, 옛날에 이제 애플이 앱스토어 만들어 갖고 선풍적으로 인기를 거뒀던 거에 비해서는 지금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돼서 지금 업계에서 나온 얘기가 챗 GPT가 전 세계 AI 시장을 성장시키는 방아쇠 역할을 했지만 챗 GPT도 AI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보여주는 환각 현상을 온전히 해결하지 못했기에 아직 실제 업무에서 일부 보조 수단에 그치는 거고 그러면서 실제 소비자들이 지갑 유연되는 실패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좀 뭐랄까 미래를 좀 불투명하게 본다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예, 실제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예. 사용도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가 못하고 있는 거네요. 예. 네. 항상 좀 뭐 지금 돈 많이 벌고 계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뭐 HBM 하지만 한번, 예. HBM 한번 여쭤볼까요? HBM. 예, HBM. 예. 예. HBM이 이제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HBM도 이제 그 AI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HBM 좀 생각해 보면 항상 이제 그러니까 뭐 다들 이제 이 챗GPT나 이런 이제 오픈 AI 뭐 이런 형태로 이제 투자를 많이 해야 거기에 따라서 HBM 반도체도 많이 팔린다. 이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이 그러니까 HBM 반도체 수요처인 챗GPT 같은 오픈 AI 같은 데서 이익을 못 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미래를 보고 이제 과감한 투자가 계속 진행될까 하는 이제 그런 좀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지금은 다들 장밋빛으로 보니까 이게 HBM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뭐 폭증하고 계속 고속 성장하고 그 뭐 오픈 AI나 뭐 그다음에 뭐 새는 저기 뭐 구글이나 뭐 이런 쪽에서도 다 많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서 많이 다들 하려고 하니까 걔들은 또 돈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막 사들여 갖고 막 만들고 있긴 한데 그런 게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저는 좀 그런 의구심을 일단 갖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 그걸 떠나서 지금 올해만 딱 놓고 보더라도 24년 최근에 이제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이 그 이제 발표한 게 지난해 HBM 총 수요가 3억 2천 기가바이트 수준이었다는 거고요. IDC가 올해 HBM 수요가 5억 2천 기가바이트 정도. 그러니까 이제 한 2억 기가바이트 정도 늘어나는 거니까 한 60% 정도, 한 70% 정도. 이제 올해 성장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예측한 거고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올해는 되게 고속 성장하는 걸로 이제 보는데 그게 언제까지 계속 고속 성장세가 이어질지는 좀 가봐야 될 상황이고. 그래서 뭐 그렇고 시장 최근의 수요 증가세를 보면은 시장 수요 전망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요. 그러니까 IDC가 이제 얘기했었던 저거보다 월등하게 더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주문을 받은 걸 계산해 보니까 총 10억에서 12억 기가바이트 규모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최근에 반영돼서 이제 많이 올랐던 거예요. 근데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가격을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매출을 계산해 보면 12억 기가바이트 기준에서 계산해 보면은 올해 HBM 시장 규모가 대략 한 22조 원 정도가 될 거다. 그래서 HBM 시장 규모 전망치가 상향되는 것이 공공연하게 시장에 알려진다면 반도체 랠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좀 반대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22조는 되게 커 보이지만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2조 원이라는 절대 수치는 큰데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워낙 매출 볼륨이 큰 회사여서 이게 이제 실제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해 보면 몇 프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2조 원을 기준해서 삼성, SK하이닉스가 반반씩 시장을 양분한다고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11조 원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는 요거보다 좀 작겠죠. 이제 마이크론 목도 있을 거니까 이제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11조 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매출액이 304조예요. 그러니까 11조 해봐야
삼성전자 매출의 3.6%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SK하이닉스가 매출이 60조거든요. 네. 11조 해봐야 18.3%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회사의 모습 자체를 드라마틱하게 바꾸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주가는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거의 더블 오른 거잖아요. 작년 대비해서. 네. 이제 매출 볼륨이 20% 조금 안 되게 늘어나는데 그게 이제 주가는 2배가 오른 거니까 좀 과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HBM 반도체가 팔리는 만큼 기존의 이 반도체 그러니까 뭐 기존 서버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그 이제 상대적으로 안 팔리기 때문에 이게 100% 18%가 이제 100에서 118%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네. 원래 100 있던 거에서 일부가 이제 이 HBM으로 대체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좀 너무 좀 지금 이런 움직임들은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다음 이게 이제 결국 전설로 떠나는 오일과 영웅 피터 린치님 말씀이 결국 이제 주식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이익이다. 이제 장기적인 시장에서 흐름을 주도하는 건 역시 이익이고 주가가 이익을 훨씬 앞서 올라갔다면 이것은 위험한 징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도 한마디 위험하다. 네. 이제 SK하이닉스 위험하다. 이제 자꾸 얘기했던 거고요. 주가가 가대평가되는지 즉시 판단하는 방법은 주가선과 이익선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이제 그 한미 반도체입니다. 지금 보시면 2020년에 3월 20일 날 최저점일 때 2,600원이었습니다. 지금 4월 12일 기준으로 15만 3,200원. 59배 올랐습니다. 60배 올랐어요. 근데 이제 그 60배 올랐으면 이제 매출도 그렇고 이익도 그렇고 60배가 증가해야 되잖아요. 안 그랬다니까. 21년 기준으로 보면은 3,732억 매출에 1,224억 매출 영업이익이 났던 회사고요. 작년에는 매출이 1,590억에 영업이익이 346억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1년 대비해서 매출은 많더만 영업이익은 4분의 1토막 났는데 주가만 하염없이 올라가니 저는 위험하다, 거품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 올해는 이제 사실은 작년에는 기대감이 있었고 실제로 이제 그 HBM 관련돼서 매출이 잡힌 건 아니에요. 올해부터 잡힌다는 거거든요. 올해 잡히는 거를 감안해서 애널리스트들 이제 리스센터에서 지금 추정한 걸 보면 24년에는 4,583억 매출에 1,552억 영업이익이 나는 걸로 지금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21년에 1,224억 대비해서 24년에 1,552억이면 대략해서 한 20% 정도, 20% 중반대 정도 이제 영업이익이 늘어났는데 주가 몇 배 올랐다고요? 59배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5,000원 때도 거품이었고 네. 지금은 이제 그 거품이 정도가 너무 지나치게 커졌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뭐 그 제 판단이니까. 예. 밸류에이션을 한번 보면 한미 반도체하고 에코프로비엠의 밸류에이션을 두 개를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지금 이제 한미 반도체가 14조 2천억이고 에코프로비엠이 22조 3천억입니다. 24년 예상 매출액이 한미 반도체가 4,583억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이 6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PSR 매출액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얼마나 되냐는 계산해 보면 한미 반도체가 31이 나오고요. 와. 에코프로비엠이 3.7이 나옵니다. 훨씬 싸네요. 예, 10배가 더 높은 거거든요. 보통 PSR 기준에서 봐서 10배가 넘어가면 되게 고평가 영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네. 그거에서 지금 3배가 넘는 거니까 이거는 뭐 누가 봐도 고평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이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제 순이익을 24년 거 말고 25년 거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제 하이투자증권이 추정한 한미 반도체 이제 자료에 순이익이 1,865억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유진투자증권에서 추정한 게 이제 한병화연구원이 추정한 겁니다. 4,850억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거를 기준해서 PR을 계산해 보면은 한미 반도체가 76, 에코프로비엠이 48.7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PR로 놓고 보더라도 이제 25년에 이제 하이투자증권에서 생각하듯이 순이익이 크게 는다고 하더라도 좀 너무 높은 좀 그런 상황이라는 거고. 에코프로비엠에 비해서 보면 뭐 여러 각도로 봤을 때 당연히 이제 한미 반도체가 좀 이제 고평가되어 있다. 각종 밸류에이션 지표상으로 이제 그렇게 좀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한미 반도체가 이제 HBM 관련해서 이것도 뭐 마찬가지 수주 산업이니까 수주를 받은 게 지금 이제 SK하이닉스 거 받은 게 2,000억. 그 다음에 최근에 마이크론 받은 게 266억이거든요. 그럼 두 개 합쳐서 2,266억이잖아요. 2,266억 수주를 받고
시총이 지금 뭐 한 13조, 14조 가까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좀 과하지 않나? 예, 수주받은 금액에 비해서. 네. 마냥 확대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이제 HBM 반도체를 만든 회사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딱 세 회사밖에 없는 거니까 세 개를 다 도리쳐 한미 반도체가 이제 독점한다고 하더라도 6천억이잖아요. 매출액, 그러니까 수주해서 할 수 있는 금액이. 근데 이제 시총이 14조가 늘었다는 거는 너무 좀 여러모로 봐서 좀 과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에 비해서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삼성 SDI 쪽에 수주 받은 게 43조 원 받았습니다. 43조 원 받은 회사가 지금 시총이 이제 43조 원의 수주 잔량이 있는 회사가 지금 시총이 22조 원이다 하면 이걸 비싸다고 볼 수 있나? 저는 좀 그런 관점이고요. 또 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다르게 생각하시면 되고, 예,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관련해서 제가 이제 워렌 버핏의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격은 당신이 지불하는 것이고 가치는 당신이 얻는 것이다. 해서 이제 투기는 뭐냐면은 이제 이 남들이 생각하는 평균적인 인식, 그 가격의 등락을 예측하는 거고요. 투자는 남들이 평균적인 인식, 그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과한지 아니면 저렴한지를 판단해서 저렴한 가격일 때 이제 가치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사는. 그래서 사실과 인식 간의 괴리가 좁혀지는 기간까지 기다리는, 이게 이제 투자거든요. 그래서 괴리가 사라지는 기간은 제 경험적으로는 3년이었다. 3년. 그래서 최소 투자는 3년이다라고 제가 이제 지금 300번째 얘기하고 있어요. 3년 안 됐는데 자꾸 따지면 이제 다시 한번 301번째 이제 3년을 들고 가셔야 된다. 그럼 또 그 3년이 계속해서 늘어나냐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당신이 매수한 시점부터 3년입니다. 예, 정확하게 이제 또 말씀드리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다음, 예. 그래서 이 얘기입니다. 워렌 버핏이 하시는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려면 단 10분도 보유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이겁니다. 네. 이게 투자자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이제 근데 워렌 버핏께서는 이제 10년 기간을 설정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급하잖아요. 네. 성미가 급해갖고 10년은 기다리기 힘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3년으로 많이 단축시켜 드린 거 아닙니까? 3년을 들고 계시고 그 다음에 따져도 따지십시오. 아직까지 3년 안 지났으니까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래서 워렌 버핏이 하시는 말씀이 결국은 그래서 이런 얘기가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네.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도구이다 하는 얘기가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아까 이제 그 버블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AI 버블이 닷컴 버블하고 좀 유사하다 하는 말씀드렸잖아요. 그 닷컴 버블이 되게 이제 되게 시장을 주도하던 이제 1999년, 2000년 이때 워렌 버핏이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저 영감탱이 나이 들어갖고 이제 쓸모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온갖 비아냥을 다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닷컴 버블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돈을 벌고, 그때 시장에서 소외되던 굴뚝산업 주식을 이제 싸다고 워렌 버핏이 막 사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999년, 2000년에 남들이 다 이제 닷컴 버블 주식을 갖고 이제 2배씩, 3배씩, 많게는 10배씩 벌 동안에 워렌 버핏 주식은 마이너스 50%의 평균. 예,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 닷컴 버블이 2000년도 들어갔고 딱 꺼지자 말자. 닷컴 버블 주식들이 10분의 1 토막 나고 뭐 20분의 1 토막 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 와중에 워렌 버핏이 그렇게 이제 99년, 2000년에 막 그 쌍욕 먹으면서 들고 있었던 그 주식들이 역으로 5배, 1배씩 올랐다. 그러면서 워렌 버핏이 명성이 다시 역시 워렌 버핏이 이렇게 됐거든요. 네. AI 갖고 계신 분들한테도 좀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당신들은 그때 당시에 이제 닷컴 버블 주식 사갖고 막 열광하던, 그러면서 이제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이제 날뛰는 그런 애송이에 불과하고, 지금 이제 2차전 주식 3년 들고 가라 얘기해서 지금 쌍욕 먹고 있는 나는 앞으로 2, 3년 지나면은 워렌 버핏급으로 숭상하게 될 거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 그러면 만약에 지금 한 여유 자금으로 한 뭐 1억 정도 있으면 어떻게 투자 전략 세우시겠어요? 그 8개 있는 것 중에서 네. 이제 적당하게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요새 또 많이 좀 떨어져 있고 해서 네. 지금 가격에 제가 좀 제일 뭐랄까 조금 좀 탐이 나는 주식은 LG화학이 되게 좀 탐이 나고요. 예. SK이노베이션도 지금 10만 원 깼더라고요. 10만 원 뭐 초반까지 왔더라고요. 그것도 지금 가격은 되게 좀 매력적인 것 같고요.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는 그게 투스타일에서 특히 이제 종목 일에서하고 좀 관련돼 있어요. 네. 예, 그게 3년 전에 이제 LG화학 기초자산을 한 이제 그 종목 일에서가 많이 이제 많이 팔렸거든요. 그게 이제 그 종목형 ES 그 팔아놓으면 그 이제 팔았던 애들은 그게 주가가 3년 전 가격 대비해서 반토막이 나면 그 돈을 자기가 다 갖고 가요. 그러면은 이제 걔네들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그 뭐 LG 화학 주식을 이제 공매도를 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종목도 있으니까 종목 선물 같은 거 LG 화학 종목 선물 같은 거 막 때려갖고 인위적으로 가격을 막 찍어 누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찍어 눌렀다가 그 ELS 만기가 다 되고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ELS 가입하시던 분들이 다 손해 나고 걔들이 다 돈 벌고 나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막 주가 올라가는 이제 그런 사례들이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는데 네. LG화학 좀 그렇지 않나 싶어요. 예. 3년 전에 100만 원 하다가 요새 LG화학이 한 45만 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런 케이스 아니냐. 옛날에 그 SK 하이닉스가 한때 그때 8년에 되게 이제 ELS 많이 팔려갖고 그때 제게 5,700원 떨어졌었거든요. SK 하이닉스가 지금 얼마죠? 지금 뭐 19만 원 하잖아요. 20만 원 하면 오늘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예, 한 40배인가 뭐 이렇게 지금 오는 거니까 네. 좀 그런 좀 생각이 나서 LG화학 조금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좀 눈여겨보실 필요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 네, 그러시군요. 예. 감사합니다. 하지만 3년입니다. 예, 음. 샀으면 3년 기다리시고 3년 되기 전에는 불평불만 하지 마십시오. 예, 안 받아줍니다. 나는. 물론 3년 돼갖고 이제 안 올라간다고 해서 불평불만 해도 나는 역시 못 지킬 거지만 3년 되기 전에 불평불만 하는 거는 더더욱 저는 안 받아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으로 저희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이제 관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접근하면 사실은 좀 이게 갈수록 좀 답이 없어지고요. 되게 좀 조급해지니까 좀 이제 조급함을 좀 벗어 던지고 이제 좀 이 회사랑 내가 투자한 회사랑 이제 최소 3년을 같이 가면서 이 회사의 성장과 함께 내 재산이 좀 불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좀 이제 접근해서 좀 장을 보셔야 이제 하루하루의 등락 이런 부분에 되게 좀 이제 뭐랄까 초연할 수 있고요. 좀 초연해야 좀 이제 객관적인 사고를 좀 계속할 수 있는 거니까 하루하루 주가의 등락에 너무 이제 감정적으로 동요되고 하는 거는 이제 항상 올바른 판단을 좀 해치는 그런 이제 장애 요소가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항상 마음에 두고 좀 시장에 접근하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이제 뭐 어느 당을 찍었든 상관없이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같이 좀 힘을 합쳐갖고 이제 금투세가 꼭 폐지되는데 좀 이제 도움이 되게 이제 좀 목소리를 좀 높여주셨으면 하는 좀 그런 바람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박순혁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